테크인스탁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해주실 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니 해도 엔비디아의 미국 시가총액 1위 등극이라는 헤드라인을 오늘 아침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헤드라인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이라고 달아주셨어요. 사실 이 퀄컴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른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국내 증시에서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것을 가져오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엔비디아 그 흐름도 중요하고 엔비디아와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 세 종목의 소위 빅3의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등락에 따라서 1위가 매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위가 되는지 이 부분보다는 1위가 돼서 격차가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흐름이고, 제가 오늘 좀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제가 최근에 AI PC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그런 뉴스만 보이게 되는데요. 퀄컴이 지금 AI PC 쪽에서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ARM의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ARM과 퀄컴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AMD는 MS 코파일럿의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탈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AI PC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PC 시장에서 칩은 인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AMD 정도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AMD가 탈락하거나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AI PC 쪽에서 퀄컴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퀄컴도 꾸준하게 올랐지만 여기에 이제 IP를 제공하는 ARM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은 눈에 띄는 사실이고요. 자,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로 연결해 보자면 마이크론도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과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혜택,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들 나오죠.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 PC 나오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죠. 메모리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만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낸드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DDR 디램 같은 경우에도 폭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만 사고 있는지도 탑이 나와 있죠. 반도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두 가지 업종,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보건 뒤로 보건 어느 방향으로 보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거의 2배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죠. 근데 지난 얘기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HBM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 하이닉스의 이익률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낸드나 디램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국은 하이닉스는 점유율과 이익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아직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여서 삼성전자로 옮겨 타는 전략이 유효하고, 전 그렇게 껄끄러우시다면 두 종목 다 가져가는 그런 전략, 혹은 SK하이닉스를 가져가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HBM에 대한 독점이 깨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IP만 갖고 있는 ARM보다는 퀄컴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 이 두 종목이 현재 시세로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를 등에 업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그런데 외국인의 러브콜 반면에 기관은 이제 꾸준히 파는 완전히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수급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사주는 쪽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어제도 뭔가 8만 원을 뚫는 듯 하다가 좀 주춤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정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라운드 가격, 그 8만 원을 쉽게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전고점이 8만 5천 원이 뭐 한계일 거라는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저도 모르죠. 이게 뭐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정말 HBM을 뚫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퀄 테스트 중인 상황이니까 이 퀄 테스트가 지금 절차적인 통과 과정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한두 가지의 수정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한 90%는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는 뭐 각자 선택하실 일이지만 저라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선택을 점점 늘려갈 것으로 저는 선택할 거고요. 주가가 빠지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에서 살짝 노이즈 있을 때 뭐 테스트 탈락을 했느니 뭐 이런 뉴스 있을 때도 강력하게 사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강하게 믿고 갑니다. 또 어제 이 시간에는 AI PC 부분 강조를 해주셨었죠. 이 두 종목 어제 시세 상당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일본의 낸드 만드는 키옥시아도 이제 가동률 100%로 감산 종료했다고 하죠. 요즘 메모리 쪽에서는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면 반도체 소부장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어제만 보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이 예전같이 우르르 가지를 않습니다. 그중에서 뭔가 조금씩 차별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기준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독과점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그다음에 지금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돈이 없고요, 일단.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돈도 어떻게 보면 그룹에 제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지금 테일러 공장 쪽에 신규 물량을 이미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회사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테일러 공장이 공장을 시작했다, 재개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와 지금 붙어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결부된 종목과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독과점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후공정 쪽은 이미 상당히 불타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공정에 설사 삼성전자가 붙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트레이딩 이상의 과정으로 좀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PSK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 종목 중에서는 원익그룹이 삼성전자와 계속 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익그룹 중에서는 원익 IPS는 아직 적자를 조금 넘어서야 되는 그런 양상이라 뭐 ALD와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뭐 적자 기업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원익그룹 내에서는 원익 QNC와 같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쿼츠웨어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는 또 실적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에서 원익 QNC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고 있죠.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모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원래 좋았다가 조금 나빠졌던 게 다시 좋아지는 상황인 거고 디스플레이는 뭐 삼성전자의 8세대 투자가 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가동률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 비중도 작지만 어쨌든 뭐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을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그 두 가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엮여 있을 것, 그다음에 독과점에 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고요.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대만의 뭐 ASE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비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탑티어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장비 종목도 여전히 밸류가 우리나라 종목에 비해서 싼 종목도 많거든요.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명확해지셨죠? 기준 두 가지입니다. 독과점적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선을 조금만 좀 확장시켜서 대만이라든지 미국의 장비주들도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목 보다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소외된 종목군들의 반등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소외주 하면은 인터넷 쪽, 포털 쪽 안 좋죠. 네이버는 어제 소폭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신저가 부근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도
여전히 바닥권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요즘 이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인터넷이랑 게임주 두 개를 놓고 보면 게임이 낫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인터넷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를 올해 좀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한 2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플랫폼 대표 글로벌 기업 중에 뭐 메타라든지 알파벳을 보면 오히려 올해 들어서 한 20, 30% 주가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디커플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일단 매출 성장률이 미국 기업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 또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압도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 엔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점유율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신사업으로 계속 밀어붙였던 게 이제 커머스 쪽이었는데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중국에 있는 이런 C커머스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신성장 사업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준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 시간이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어떤 사용 시간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사용 시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인건비가 계속 우리나라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AI 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반대로 지금 뭐 메타나 또는 유튜브라든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력을 좀 감축을 해서 고정 비용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비용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AI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클로버엑스라든지 이런 네이버의 어떤 AI보다는 챗 GPT라든지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을 더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리서치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회사에서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을 정도로 일단 지금 아직은 투자한 AI 쪽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하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극적인 반전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도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추가 비중을 넣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대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장주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인데 일단은 게임주의 불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고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한한령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이 게임주를 짓눌렀던 걸림돌 역할을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판호 발급이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판호 발급 건수가 2022년도로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경우 올해 이제 4월쯤에 이제 판호 발급이 돼서 중국에서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 매출 지금 1위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신작들 중국 판호 발급과 더불어서 중국과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 효과가 드디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인건비가 세기로 유명한 또 게임주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일단 고정 비용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신작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이 조금씩 성장한다고 하면은 고정비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한 거에 대한 효과를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된 자료 또 보시면 이제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도 그렇지만 일정과 상당히 밀접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선되는 모습들도 확인이 돼야겠지만 하반기 때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이런 베스트셀러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임사 몇 군데만 좀 꼽아주신다면. 네, 일단은 게임사들 보면 지금 크래프톤이나 뭐 W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웹젠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하반기 일단 판호 발급과 더불어서 네. 이제 M&A 기대감,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나 웹젠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이제 퍼블리싱 신작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좋고 주가 흐름도 게임주들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본격적인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반기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한번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털 인터넷주는 다소 보수적으로 그리고 게임주는 약간의 기대 요인 같이 있다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시간에 좀 항공주 얘기를 나눠봤었던 것 같은데 항공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앞서서는 조용히 올라오는 항공주라는 키워드로 또 항공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멘텀 좀 더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항공주 일단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횡보 또는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항공주의 저평가 매력이 최근 부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해외여행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이 항공주라는 게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시클리컬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여행을 덜 가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클리컬 산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는 솔직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은 오히려 제 주변을 보더라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여행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비 패턴의 변화가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항공주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는 우리나라가 좀 정치권에 접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국자 수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계속 코로나 이후에 끝난 이후에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월달 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5% 정도 늘어났고요. 2019년도 대비했을 때도 한 95%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보잉 쪽에서 이제 항공 제작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공급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인데 수요는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항공권 가격도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30% 정도 최근에 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운항 편당 평균 탑승객 수도 코로나 전 대비했을 때 오히려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객 쪽에서는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화물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 보시면 5월 달에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 물동량을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화물 항공 운임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커머스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어떤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물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4분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항공화물 운임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빨리 이거를 화물 공간을 확보를 하고 더 오르기 전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때도 4분기 성수기를 앞둔 소비자들의 어떤 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항공 쪽의 화물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비용 항공사 4개사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지금
13% 정도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차익금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오히려 20% 정도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도 더 기대감이 하반기 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신다면 네.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주 봐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여객 수요, 화물까지 양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